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반짝였어요. 남 회장은 단정한 양복깃을 매만지며 천천히 면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피로가 스며 있었죠. 모두 긴장 풀고 시작합시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리자 면접장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원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 회장은 묵묵히 서류를 넘기며 이름들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지원자 윤지은.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익숙한 울림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서 박 실장은 그 모습을 조심스레 지켜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그는 회장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명씩 들어와 경직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남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평가표에 점수를 적었죠. 그러나 문이 열리며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또렷한 눈빛,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인상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약간 떨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자 윤지은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남 회장의 손끝이 굳고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 실장은 옆에서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며 눈빛을 떨었습니다. 남 회장은 겨우 시선을 내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시작합시다.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면접실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남 회장의 마음속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어요. 남 회장은 서류를 들고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지은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닮아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 말에 남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닮았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남 회장은 천천히 눈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둥근 눈매, 입술선, 미소 지을 때의 표정까지 잊을 수 없는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서 박 실장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긴장된 숨을 내쉬었어요. 남 회장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지원 동기는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니셨던 회사라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꼭 오고 싶었어요. 순간 남 회장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 실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남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은 그 이유를 모른 채 면접관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녀는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남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윤서연이라 했나? 지은은 고개를 들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 회장은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믿기 어려운 혼란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계속되었지만 남 회장의 머릿속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게 울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이마, 미소를 지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전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공허한 한 지점에 고정됐습니다. 서연아. 속으로 흘러나온 이름에 박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 회장은 들은 척하지 않은 듯 서류를 넘기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이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둔 기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대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비에 젖은 검은 우산을 쥐고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때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딸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도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식은 손을 쥐고 감정이란 것을 봉인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의 낮은 목소리가 현실로 그를 끌어왔습니다. 남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성실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또박또박 말했고 손끝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남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과거의 딸이 바로 앞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그는 서류 끝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윤서연의 딸 확인 필요. 그 글자를 쓰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은 그런 회장의 표정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장은 고요했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남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잊었다 믿었던 과거가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남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문을 나서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아이 어디서 봤던 얼굴 같지 않나? 박 실장은 눈을 피하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시니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남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눈빛, 저 표정 서연이 어릴 적과 똑같아. 그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로 멀어졌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날 밤 그는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오랜 서랍을 열었죠.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딸, 해맑게 웃는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남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야, 윤지은. 어머니가 윤서연이라지? 박 실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찰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남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 밤 그의 머릿속엔 수없이 반복되는 한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던 그날, 비에 젖은 꽃다발, 그리고 아직도 그 손끝에 남아있던 따뜻한 체온. 서연아, 내가 남긴 게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도로 위를 그의 검은 차량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운전석 옆에서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엔 묵직한 정적만 흘렀죠. 회사에 도착하자 남 회장은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실장, 어제 내가 말한 그 못 드린 이야기 지금 말하게.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따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남 회장은 서류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뭐라고 했나? 아이를?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따님은 회장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조용히 키우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쯤엔 이미 많이 아프셨죠. 그때 그 아이를 멀리 친척 집에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남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지은이가. 그의 목소리는 이내 끊겼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윤지은 씨가 따님의 딸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봐 지금껏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그는 창틀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친 거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실장은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남긴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 속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남 회장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 회장은 손끝으로 그 편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모서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익숙한 딸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자라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남 회장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편지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아, 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속 깊은 회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레이션처럼 그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청춘,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던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던 냉정한 자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박 실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무뚝뚝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라고요. 남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손에 쥔 편지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지은이를 다시 불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실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바로요? 그래, 지금 당장.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남 회장은 깊게 숨을 내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제대로 아버지가 되겠다. 잠시 후 비서가 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윤지은 씨가 곧 도착합니다. 남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지은아, 이제야 알겠구나. 넌 내 피였구나. 그의 눈빛엔 슬픔과 동시에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윤지은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남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의 모습이 또렷한데 가슴 속에서는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양,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죠? 지은은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서연이. 그는 한 발짝 다가서더니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눈빛으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는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다. 지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남 회장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 어머니, 윤서연은 내 딸이야. 그리고 너는 내 손녀다.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힌 듯 말을 잃었어요. 박 실장은 문가에 서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죠.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 회장은 그녀의 손등 위에 주름진 손을 포개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와 내 어머니를 외롭게 만든 게 다 나였구나. 그의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그 말에 남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면접실은 더 이상 회사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조용한 기적의 자리였어요. 며칠 뒤 남 회장의 대저택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정갈한 향기 속에서 거실 중앙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엔 밝게 웃는 윤서연의 얼굴이 있었고 그 앞엔 꽃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회장은 잠시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이도 내가 이렇게 커준 걸 보면 기뻐할 거야. 그의 눈에는 깊은 회한과 따뜻한 빛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박 실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서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피아노,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먼지가 쌓인 상패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혼자 외로우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남회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은 바로 잡힌 기분이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정원이 반짝이며 마치 세상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 어머니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 기억하니?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남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딸이 다시 돌아온 듯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 남회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어요. 남회장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제 걱정 마라. 내 딸은 잘 자라고 있단다. 거실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날 오랜 세월 묻혀있던 상처는 드디어 치유되었고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서로의 품을 찾았습니다.